노후 준비의 기본 국민연금이 있죠.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는데 그런데 정작 이 연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 한번 들어보시죠.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우선은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 게 네. 용어가 좀 헷갈려서 네. 낼 때는 다 국민연금인데 네. 받을 때는 이게 이름이 조금씩 다르죠. 맞아요.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낸다, 국민연금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내는 데는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시는 거고요. 네. 수령하는 연금을 할 때는 이제 국민연금 받는다라고 우리가 통칭을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을 받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는 그냥 노후에 65세가 돼가지고 연금 받으시는 거는 노령연금이라고 해요. 노령연금. 네, 근데 옛날에 이걸 기초연금을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헷갈려요. 우리 어르신들이 노령연금 받는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아니라 기초연금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은 용어가 달라져서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으로 하고 있고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말은 안 쓰고 국민연금 받는 걸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노후에 받는 게 노령연금. 네. 그다음에 이제 장애가 되면 장애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돌아가시면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게 유족연금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혼하신 경우에 그 노령연금을 나눠 받는 걸 분할연금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어쨌든 용어를 좀 정확하게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이게 이제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용어들이 되는 거고요.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는 받을 수 없나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죠. 네, 국민연금 원칙적으로는 일시금 받을 수 없고요. 전부 다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0년 미만 가입하신 분들인데 60세가 되었어요. 그럼 60세가 되면 딱 해보니까 아직 10년 가입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내가 선택을 한다 그러면 그때 반환 일시금이라 그래서 그냥 10년 미만 가입자는 일시금 받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해외에 이주하신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이민 가신 경우 이런 경우도 일시금 받아 가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망 일시금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족이 없는 경우에 장리비 정도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별로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원칙적으로는 10년 이상 가입해야 되고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되는 것이 국민연금의 기본입니다. 해외 이주하거나 사망했거나 아니면 10년 미만 가입자이거나. 그렇죠. 중요한 거. 근데 내가 매달 열심히 낸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일단 못 받게 되는 경우보다 먼저 좀 덜 받게 되는 경우. 덜 받게 되는 경우. 있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경우입니다. 네. 사실 국민연금은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낸 돈 대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조항 중에 뭐가 있냐면 연금 개시 이후에 5년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다 받을 수 없고 최대 절반까지 감액하겠다. 그 소득에 비례해서요? 네, 소득이 더 많아지면 더 감액이 커지는 것이죠. 이게 사실 이제 취지는 이제 노후에는 소득이 더 있게 되면 이 사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니까 국민연금은 일종의 복지제도의 일환이니 복지를 좀 줄이겠다라고 이제 원래는 생각이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금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이 근로나 사업소득, 임대소득 요 소득 금액이 월 소득 기준으로 298만 원 이상, 이게 매년 바뀌거든요. 요 이상이 있으시게 되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월 소득 금액, 소득이 아니라 소득 금액이 298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초과 금액에 따라 감액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소득 금액이 월 4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한 5만 원 감액되고요. 월 5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15만 원 정도 감액되고 월 6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30만 원, 월 7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월 50만 원씩 연금액에서 감액이 됩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연금은 낮아진다. 이게 반비례 관계인데. 그렇죠. 그러면 조금 이제 불만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노후에도 열심히 일하고 커리어 관리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연금을 줄이느냐. 일하지 말라는 이제 그런 불만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셨지만 지금은 노후에도 일하는 분이 많이 계시니까. 그쵸?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근로 사업소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셔야 되는데 국민연금 제도는 그런 금액이 있으면 감액이 되는 것인데요. 5년간만 감액이 됩니다. 5년간? 네, 연금 개시 이후 5년간만. 5년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전액을 다 받을 수 있고요. 근데 한 가지 또 특징이 뭐냐면 근로나 사업, 임대소득 같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감액 기준이 적용되는데 반대로 이자나 배당처럼
그냥 이제 투자나 뭐 은행의 금융소득. 금융을 통해서 받으시는 그러니까 사실 일을 하지는 않는 것이죠. 여기 관련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감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개정이 필요하고요. 사실 일본에서는 현재 지금 이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좀 폐지하는 걸 추진 중이라고 지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어도 5년간만 감액한다고 했는데 네. 그 5년이 사실은 65세에서 70세까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은퇴 이후에도 그래도 노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텐데 그럼요. 이때 감액을 하는 것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또 사기를 꺾을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이고. 또 하나 감액이 아니라 덜 주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아예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국민연금은 원래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낸 돈을 다 받습니다. 예. 그게 무리는 없지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에 배우자에게 내가 받던 연금의 한 60%를 유족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있거든요. 예, 유족연금. 예, 그러니까 유족연금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이로 받는 유족연금이 발생하고 본인 연금도 있습니다. 이 한 사람에게 두 개의 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 연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런 경우가 이제 내가 낸 돈을 못 받는다고 표현하죠. 원래는 유족연금 받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사실 더 준다고 얘기하지만 개인 입장에서 보면 나는 유족연금도 받고 내 연금도 받아야 되는데 둘 다 못 받기 때문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네. 일대 본인 연금이 못 받게 되면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금 받는 경우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채우지 않아서 그냥 일시금 받아 가시면 나중에 유족연금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낸 돈의 원금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본인의 연금에 10년을 못 채웠을 때. 그렇죠. 근데 또 그 10년 이상을 채우게 되면은 네. 오히려 또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고. 어쩔 수 없이 그럼 중복수령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이러니하네요. 이미 받은 국민연금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혹시 있을까요? 네네. 국민연금 환수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부정으로 받았거나 무슨 과오로 받았거나 이런 경우 당연히 환수를 이제 당하는 것인데요. 네. 그거 말고 내가 신고해야 될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조금 더 받았을 때 나중에 이것이 이제 발견되면 전부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수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조기 수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국민연금을. 네. 조기 수령하시는 분들은 조기 수령할 수 있지만 조기 수령 중에 소득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한 298만 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조기 수령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를 국가가 바로 할 수 없잖아요. 예. 1년 지나서 소득 신고를 해야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 지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소득이 있었는데 조기 수령을 해갔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동안 받아갔던 금액을 전부 환수합니다. 2023년도에 소득이 있었던 게 이제 잡힌다. 그렇죠. 그러면 23년도에 조기 수령하셨던 금액 다시 뱉어내세요라고 네,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조기 연금 수령하신 분들이 내가 소득이 생겼다. 그럼 바로 신고하셔가지고 난 소득이 생겼으니까 더 이상 조기 수령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으로 개시한 이후에도 아까처럼 소득이 생기면 감액을 당하는데 네. 이런 걸 내가 신고하지 않으면 더 받아간 경우에 대해서 나중에 다 환수당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수령하신 분, 돌아가셔서 유족연금을 수령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배우자가 돌아가셔서. 배우자가. 네. 근데 이분이 유족연금 수령하다가 재혼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혼한 경우에는 돌아가신 전 배우자로부터 받는 유족연금이 소멸되거든요. 재혼 신고만 해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다 환수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경우도 다 이제 신고하셔야 되는 것이지. 거든요. 이래서 사실 이렇게 수급권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들이 있어요. 몇 가지 조항들이 이런 경우는 신고하지 않고 그냥 받고 있다. 결국 나중에 환수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유족연금 수령자가 재혼할 때 또 장애연금 수령자가 어떤 건강이 호전될 경우는 그것도 마찬가지. 네. 그러니까 이게 받을 그 당시랑 상황이 달라지면 이걸 또 체크를 해보셔야겠네요. 그럼요. 네. 반대로 국민연금을 더 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까? 뭐 증액은 납입 중에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내가 국민연금을 좀 덜 받은 경우. 예. 이게 뭐냐면 세금을 더 낸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받을 때, 노령연금 받을 때 네. 소득세를 내셔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걸 약간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경우가 있는데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 낼 때 소득공제 받거든요. 네. 소득공제 받은 건 나중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소득공제 안 받은 건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근데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분들이다 보니까 납입 시에 세금을 안 내거든요. 요건 나중에 세금을 내시면 안 됩니다. 내가 돌려받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거를 개인이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라도 이런 해당되신 분들은 국세청에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확인서가 있거든요. 연금 개시할 때 이걸 공단에 제출하셔야지 면제가 되는데 이걸 안 하시면 세금을 더 내실 수도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